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는 느바위큐의 NBA 위클리 리뷰. 벌써 저희가 네 번째 녹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이거 소감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을 채웠으니까 위원님 그래도 이렇게 리뷰 이렇게 한 달 정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해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 자꾸 끝에는 딴 얘기하는 게 좋아하는 팬들이 있나? 근데 사실 느바비큐는 원래 산으로 많이 가는 그런 컨텐츠긴 했는데 석주님이 그래도 어쨌든 젊은 세대를 약간 대표하잖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썸네일 보고 클릭했을 때 약간 그 주제에 대해서만 내용을 컴팩트하게 전달해주는 컨텐츠가 좋은지 아니면 약간 막 옆에로 막 새가면서 좀 진행되는 컨텐츠가 좋은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중간선 타듯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자유로운 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산으로 간다. 저도 같이 산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 석주님의 의견대로 네. 여러분 이거 석주님의 의견대로 가는 겁니다. 네. 산으로 가보는 또 느바위클 위클리 리뷰를 시작할 건 농담이고 제가 좀 진행이 아무래도 서툴다 보니까 산으로 간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쓰기에 이제 왕이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왕의 기환치고는 뭐 스탯라인이 뭐 그렇게까지 뭐 완벽에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솔리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마침내 이제 시즌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 위원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 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다른 경기 봤거든요. 네. 유타가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초반에 조금 안 좋았죠. 초반에 아투도 안 넣고 뭐 턴오버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들려보니까 뭐 11어시스트하고 막 박수 받고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위원님 근데 르브론 칭찬에 많이 인색하신 것 같긴 해요. 약간 너무 짜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네.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제 한 경기였어요. 그리고 상대가 유타였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박수 쳐줄 거면은 좀 이따 몇 경기 더 보자 이런 주의자고요. 만약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경기 못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못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거라고 봅니다. 석주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석주님이랑은 이걸 또 저희 다른 채널 아까 홍보를 약간 하자면 석주님이 한번 홍보해 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NBA뿐만 아니라 다양한 팟캐스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피디님이 또 타이탄이라는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편집본처럼 이제 재밌는 컨텐츠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1화로 이제 느바비큐 G리그를 찍었고 그 주제가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였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피디님이랑 의견이 조금 달라요. 저는 복귀 전 치고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출전 시간을 30분 딱 맞춰서 제안을 받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줬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거는 기존에 잘했던 핸들러 자원인 리브스와 돈치치랑 어떻게든 공존하려는 그 모습이 돋보여서 저는 이 정도면 베테랑의 품격을 아주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몇 경기 가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이게 뭐 시즌 끝날 때까지 르브론이 이런 또 저는 가자미라고 표현을 하지만 약간 좀 조연 같은 역할을 계속 맡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경기 보세요? 저는 이거 약간 가자미라고 표현한다기보다 그냥 조율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율하러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솔직히 받았어요. 어시스트를 복귀 전인데 팀 내 최다로 가장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리브스 돈치치랑 움직이는 구역이 좀 달랐어가지고 이걸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이렇게 조정 잘해준다. 저는 그러면 시즌 끝까지 어시스트 제일 많이 기록한 선수는 르브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득점 보려면 좀 이제 낮아진 르브론이 되겠네요. 네. 위원님은 그 상대가 유타라서 아직은 좀 평가를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에이튼에게 엘리오 물려준 장면, 포스트업 하다가 띄워주고 이런 거 패스 감각 하나는 진짜 역대급으로 좋은 선수가 맞다. 포스트업 하다 뒤에 잠깐 그러니까 0점 몇 초 사이에 그걸 띄워줄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그런 거 에이튼이 사실 받아먹을 패스를 마무리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짝을 만났다라고 보고요. 좀 아쉬운 건 자유투가 좀 안 좋았죠 이날. 자유투를 4개 중에 하나밖에 못 넣고. 근데 3점 슛이 잘 들어갔어요. 3점 슛이 3개 중에 2개. 이렇게 되면 스페이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굳이 자기가 돌파 안 해도 돌파 안에 2명 있으니까 포스트업 매치업에 따라서 해주고 패스해주고 뿌려주고 이런 역할 하면은 충분히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뻔한 얘기긴 한데 르브론 제임스를 뭐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혹은 뭐 어떤 역할을 맡겨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레이커스라는 약간 기형적인 로스터 구조에서는 뭔가 좀 정형화된 답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한 번 정도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석준님 그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에게 바라는 롤을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맞춰서 일단 돈치치랑 리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경기 유타 재즈와의 경기를 보면 탑에서 좀 경기를 많이 풀어가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나 뭐 전형적인 핸들러가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들, 스크린을 받아서 2대 한다든지 선수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르브론 같은 경우는 이날 코너나 좀 45도 혹은 윙에서 약간 내려온 지역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이게 약간 르브론한테 수비수와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나머지 선수들이 그 반대편 이제에 서가지고 르브론의 패스를 받는 딱 그런 그림이었는데 레딕 감독이 딱 부임 초기에 잘했던 거 있잖아요. 기습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찬스 만들어가지고 3점 혹은 커딩 이거 동시 만들어서 약간 수비수 혼란 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섞어주니까 르브론 패스가 적재적소에 딱 꽂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의 조정만 해주면 사실 리브스, 돈치치, 뭐 르브론 이 정도 핸들러 재능이 있는데 공격 시스템을 레디 더 복잡하게 안 짜도 이 정도로만 해도 저는 충분히 공격으로는 탑급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황홀했나요? 그 패스가 황홀에 가까웠나요? 근데 네.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컴퓨터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공격에서 힘을 뺀 것도 있겠죠. 이날 야투율은 좋았지만 사실 공격에 막 엄청 크게 관여했다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후에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나 공격에 가담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날 패스 워크 하나만큼은 진짜 잘 들어갔다. 약간 토니 바퀴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이제 경기를 전에 풀로 다 봤는데 유타 재즈가 뭐 의도된 건 아니겠죠. 워낙 젊은 선수들이 이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르브론 제임스에게 경기 내 2번 트리플 팀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트리플 팀까지 가가지고 막을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르브론 제임스가 그걸 상당히 잘 빼주면서 에이튼에게 뭐 노마크 찬스도 많이 났고 유타 재즈의 수비력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유타 재즈는 수비뿐 아니라 올해 뭐 크게 잘하면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역전 당한 상황을 보면은 수비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캐슬러가 시즌 아웃입니다. 되고 근데 워낙 이제 사이즈들이 좋아가지고 뭔가 좀 세로 수비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거. 뭐 제가 데이터를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앞선이나 이런 쪽에서 좀 젊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트리플 팀을 가는 경우가 좀 종종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워커 캐슬러가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보통 워커 캐슬러가 있으면 그냥 안쪽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워커 캐슬러한테 보내고 바깥을 좀 쫀쫀하게 막는 수비를 하는데 이날 보면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지만 돈치치한테 왜 자꾸 그렇게 동선의 더블팀이나 혹은 이 트랩처럼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늦었어요 수비들이.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오픈된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그림이 보여졌고 사실 유타 재즈가 디펜시브 레이팅이 최하위 탑5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5팀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래서 이 팀은 사실 상대랑 맞붙는 활약전을 놓지 않는 이상 좀 쫀쫀한 경기를 만들어가는 그림을 보기 어렵다. 그리고 레이커스가 이걸 되게 잘 요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유타 재즈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 키온테 조지 그리고 라우리 마카넨 둘 다 뭔가 드라이빙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를 약간 매치업 펀팅 해가지고 공략하는 유형의 선수들보다는 뭔가 점프슛을 노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르브론 제임스는 많은 사람들이 공격 쪽에서의 핏은 뭐 아까 그 석준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선수들하고 넣어놔도 어느 정도인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인데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수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이 진정한 어떤 시험 무대 이 선수한테 시험 무대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떤 팀과 한번 만났을 때 르브론 제임스를 보는 게 좀 괜찮을지 위원님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모르겠네요. 어떤 팀과 붙었을 때? 르브론을 분명히 약점으로 공략하는 팀이 한두 팀은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2월 달에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았고 르브론 제임스 약할 것 같은 팀 석주님이. 저는 에너지 레벨로 상대를 좀 잡아먹는 팀한테 많이 약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림과 림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팀들 있잖아요. 올랜도라든지 이번 시즌 올랜도 그리고 지금 빅 라인업으로 다 깨부수고 있는 휴스턴이랑 만나면 어떨지 참 궁금하긴 해요. 이게 참 르브론이 피지컬로 밀리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지금 휴스턴의 베스트 5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장의 높이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농구를 하거든요. 요 조합을 붙었을 때 르브론이 이걸 어떻게 깨부실 것인지 혹은 깨부심 당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레이커스 팬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지만 레이커스의 신장도 그렇게 그쵸. 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에너지 레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아니 근데 르브론뿐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는 그 세 명이 좀 강하진 않잖아요. 예. 그걸 가려주는 게 감독의 몫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시즌보다 지역 방어를 쓰는 빈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르브론까지 들어왔으니까 지역 방어를 내가 감독이랑 준비를 했었을 것 같아요. 올해도 보면 지역 방어 레이커스가 썼었고 지역 방어 밑선에 르브론이 있으면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주는 수비를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인데, 예. 그 돈치치도 수비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역방을 쓸 때는 둘이 내려오고 에이튼이 있고 앞선에 스마트가 있으면은 앞선에서 굉장히 압박을 주고 뒷선에서는 리바운드 괜찮고 걔네 덜 움직여도 되고 수비 읽는 능력은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2-3 외에도 3-2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하면은 르브론은 써먹을 게 많고 못하는 거 가릴 수 있고 덜 뛰어도 되니까 예. 그런 걸 얼마나 준비했는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직 모르니까 저는 그러면 수비 못하는 거 가릴 수도 있고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르브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수비에서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시즌 특정 구간에 그 아마 돈치치가 오고 나서일 거예요. LA 레이커스가 그 수비 지표가 최상위권을 좀 찍었던 구간이 분명히 있었던 거 보면 아마 지역 방어를 적절히 잘 써가지고 수비 시스템을 만들 것 같은데 석규님. 제가 그 구간이 기억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왜냐면 주간 MVP 칼럼을 쓸 때 그 팀을 분석하는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때 레이커스와 돈치치를 썼었는데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때 레딕이 돈치치를 숨겨준 걸 보면은 거의 상대 외곽을 버리다시피 하고 안쪽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역 방어로 돈치치를 제외한 윙 자원이나 백코트 자원들에게 수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면 동시에 안쪽을 되게 쫀쫀하게 지키면서 상대 슛이 안 들어가게 기도하는 메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비 지표가 당연히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3점슛이 들어가는 팀을 만나는 순간 이거는 쓸데없는 전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번 시즌도 대비를 하는 구간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복귀는 르브론이 했지만 저는 스마트랑 게이브 비센트의 출전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수비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빵꾸 뚫린 공간에 선점해주는 어떤 발빠른 자원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구간을 빈센트나 스마트가 다치지만 않으면 잘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리브스나 돈치치도 분명 조정 시간이 있겠지만 저는 빈센트랑 스마트의 수비 조정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위원님께 토스를 좀 하면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로 가장 좀 반사이익을 좀 얻을 선수는 좀 누구라고 보세요? 나와 전에 에이튼 벌써 엘리옵 몇 번 찍었잖아요. 에이튼은 황홀하다는 표현을 거의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에이튼이 제일 큰 덕을 볼 것 같은데요. 근데 에이튼은 정말 좋겠어요. 왜냐면 쇼케이스도 어쨌든 되는 데다가 본인에게 패스를 거의 약간 셔틀처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에이튼 좀 물론 자주 얘기했던 거긴 한데 에이튼의 활약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시죠? 환경적인 요인들이 너무 다채로워서 에이튼이 본연 장점에 되게 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팀이 투빅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에이튼이 쉬면 헤이즈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헤이즈가 있을 때는 또 러닝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이튼이 있을 때와 또 다른 컨셉의 공격을 레이커스가 보여줄 수 있고 그럼 또 에이튼은 쉬면서 본인이 잘하는 거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거고 일단 피디님 말씀해주신 대로 패스를 가장 잘하는 핸들러 2명이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일단 가만히 있어도 하프코트 오펜스를 깨부술 수 있는 선수잖아요.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진다든지 자유투라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서 있으면 알아서 맛있는 패스 날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사실 많은 LA 레이커스 팬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약간 호사가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르브론과 돈치치의 파워 게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확실히 머리가 좋은 선수인 게 제가 이제 이 팀에서 이 선수의 지배력을 볼 때 보는 부분이 2가지가 있거든요. 스타팅 라인업에서 가장 늦게 이제 소개를 받는 경우와 벤치에 앉았을 때 맨 끝자리에 앉는 경우가 뭔가 이 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라고 보는데 맨 끝자리는 르브론 제임스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로는 이제 스타팅 라인업에서 돈치치가 아마 처음 레이커스에 왔을 때 한번 마지막에 소개를 시켜줬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이제 그걸 고정으로 이제 르브론 제임스를 아니 돈치치를 가장 늦게 소개하는 걸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점에서 미루어 보면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어떤 많이 내려놓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내려놔야죠. 실제 이 팀의 주축은 돈치치라고 봐야 되고 누가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우승을 하고 싶으면은 돈치치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돈치치에게 이제 넘겨줘야죠. 아주 뭐 적임자가 나타나서 르브론 입장에서 애매한 선수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보다는 압도적인 본인의 약간 후계자 같은 또 느낌이 나니까 석준님은 어떠세요? 그 돈치치가 물론 이제 헤어진 전 여친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갈리더라고요. 전 여친이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 한 절반 있다면 나보다 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사실 저는 별 감정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저희 전단장이죠. 이제
이제 니코가 워낙 뻘짓을 하면서 보낸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실 별 감정이 없고요. 저는 사람들이 르브론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좀 저평가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좀 사회적 두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 안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두뇌 말고 이 선수가 물론 어빙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어떤 팀을 조직하고 한 팀을 우승을 위해서 되게 끈끈하게 조직하는 이 힘이 진짜 좋거든요. 동료들이 다 르브론을 거의 실력 외적으로 칭찬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선수가 확실히 조직 문화 하나 만드는 거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베테랑이 되면서 더 이제 풍성하게 발현이 되는 거죠.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돈치치만한 후계자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금 NBA 판에 그런 거 보면 사실 저는 권력 싸움을 할까? 그러니까 포지션 싸움은 할 수 있어도 이게 막 내부적 혹은 외부적으로 권력 싸움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솔직히 안 들어요. 그리고 뭔가 아예 이제 탑에서의 어떤 리딩을 돈치치에게 완전히 넘기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 어렵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 경기가 그 2쿼터까지는 뒤졌지만 3쿼터 되면서 이제 역전을 했고 그다음에 무난하게 끝났잖아요. 그 르브론은 11점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1293경기 연속 10득점을 이어갔어요. 예. 근데 이게 언젠가 위기가 올 거예요. 이 기록이 깨질 수 있는. 예. 한 7점, 8점 넣고 있는데 우리는 지고 있어. 그럼 난 던져야 돼? 근데 내가 던져야 되나? 이런 돈치치에게 져서 우리가 이겨야 되나? 내가 던져야 되나?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도 걱정이고 내 생각에는 빨리 이게 끊기는 게 오히려 레이커스 입장에 좋을 수 있고 르브론 입장에 좋을 수 있어요. 채 끊기면은 부담 없이 내가 오늘 못 넣어도 우리 팀 이기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르브론의 가장 큰 목표는 그거 아니야. 내가 고트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나는 빨리 끊겼으면 좋겠어. 빨리 끊기면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오히려 덜어놓고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거를 은퇴할 때까지 안 끊길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전처럼 10점 넣는 난이도가 어려운 난이도가 이제 아니고 너무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하고 슛을 던질 게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거를 르브론이 7점, 8점 해놓고 애매한 상황까지 갈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기도 좀. 아니 근데 그렇지도 하거든요.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수비가 진짜 강한 팀 만났고 예, 그리고 3점이 안 들어간다. 그럼 내가 공 잡고 핸들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예, 돌파를 해야 돼서 2점을 넣어야 되는 상황.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는 사실 한 경기 가고 근데 공교롭게도 유타랑 붙었고 또 5일 정도 휴식 후에 또 유타 원정을 이제 떠나는 그 길목에 5일이나 어쨌든 빈 시간이 났기 때문에 한 경기로 계속 이제 얘기를 계속 곱씹어가는 느낌이라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왔다는 건 NBA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도파민이죠. 좋은 일이니까. 그 중간에 르브론 돌아온다라는 걸로 또 화제성이 확 뜨니까 NBA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스타들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는데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허를 찌르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약간 코너처럼 만들었는데 찔려도 됩니다. PD의 어떤 허를 찌르는 질문인데 르브론 제임스는 여전히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인가요? 리그 최고의? 지금 현재 지금 시점으로. 현재?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선수들의 등급을 지금 현재로만 나누면 근데 지금 현재 최고냐? NBA 1등을 최고 꼽아라. 등급이냐 아니 1등이냐? 그냥 최고의 대표 얼굴은 지금 대표의 얼굴은 저는 요키치. 벌써 약간 뭔가 분위기가 싸해지는. 석재님 좀 우리 실드를 좀 쳐야 되니까. 이게 최고의 근데 얼굴. 네. 실력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아니 저게 이미지? 스타성이라는 스타성. 거는 굳이 실력으로만 줄 세워지는 건 근데 아니니까. 스타성 한정이면 저도 약간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면 르브론 은퇴하고 그 다음 시즌까지 얼굴은 르브론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커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커리 은퇴하고 그 다음 시즌까지 아마 NBA는 그래서 커리 내놔. 커리 어디 있는데? 막 이러면서 찾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만 요키치를 최고 얼굴. 아니 실력적으로 봤을 때 요키치를 잘하긴 하니까. 근데 대표 얼굴을 요키치로. 대표 얼굴로. 저희 그 김명욱 대표님 얼마 전에 나오셨었잖아요. 6명씩 세팅을 한다 그러면 6인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면 빅마켓이고 상품성 있으니까. 커리, 르브론은 아직까지는 6명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요키치, 그다음에 SGA, 그리고 야니스. 네. 그리고 웬반야만을 차세스타니까 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플래그 안 껴주시나요? 플래그가 조금 올라와서 그래. 올라와줘서 좋아요. 되기를 되게 기대할 것 같아요. NBA 플래그는 저 엣지컵부터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엣지컵 스스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네. 그럼 석진님한테도 또 공평하게 가야 되니까 제가 하도 석진님 말을 끊는다라고 반응이 있어가지고 네, 석진님한테 하나 허를 찔면 좀 또 공평하게 드리면 만에 하나 NBA가 지금
결승전 대진을 고를 수가 있어. 근데 위기야 지금 시청률이. 그러면 골스를 밀까, 레이커스를 밀까, 어느 팀을 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널에 한 팀을 섭외해서 올릴 수 있는 걸 실력과 정하라고 별개로. 하면 어떤 팀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사무국 입장에선 좋을까요? 너무 근거 없는 질문인가? 근데 저는 이것도 답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요 입장이면 전 무조건 커리 고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르브론은 기록이 있지만 커리는 서사가 있다고 저는 항상 말을 하거든요. 한 구단을 떠나지 않은 마지막 왕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팀을 떠나지 않는 선수를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사실 프랜차이즈 스타일에 대한 가치가 되게 희소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도 안 깨진 기록이 덕노비츠키의 한 시즌 그 한 클럽 최다 연속 소속 기록이란 말이에요. 21시즌. 네, 21시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 사실 돈치치가 그 왕좌를 이어받길 바랬지만 이미 깨진 상황이고. 만약에 그래서 저는 커리의 엔딩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사무국이 커리를 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없어지는 그 리그가 되면 참 컨텐츠 뽑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위원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요키치로 가면 된다. 조단이 사라진 다음에도 조단 때문에 컨텐츠 뽑기가 애매했었죠. 그런 당연할 거고 커리랑 르브론이 사라지면 진짜 한동안 그 조단이 사라진 그런 공허함을 느끼겠죠. 한동안. 네. 위원님 혹시 도시 얘기 안 해서 조금 섭섭하신가요? 아니요 상관없어. 아니 하도 까불지 말라고 PD 저기 진행 까불지 말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럼 조던이 은퇴를 하고 나서 NBA가 약간 그 다음 시즌에 얼굴로 밀었던 선수는 누가 있는지. 조던이 1차 은퇴 때 민 선수는 여러 명 있었죠. 네, 그랜트 힐, 레리 존슨, 뭐 페니 하더웨이, 샤키로닌 페니 이런 하더웨이. 선수들이었죠. 이런 선수들 밀었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커리어가 끝났을 때 그 다음 시즌의 얼굴로는 바로 누가 떠올랐나요? 그 다음에는 없어서 문제였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민 게 이제 그때 4대 파워포드다 뭐 이래가지고 케빈 가넷, 팀 덩컨 그런 애들 밀었었죠. 네. 근데 약간 서사적으로 마지막 시즌에 코비랑 어떻게든 연결지어가지고 서사를 만드는 그런 그림은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코비, 그러니까 제2의 뭐 해서 또 그 포지션에 있었던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빈스 카터 뭐 이런 애들 그 제2의 조단이다, 넥스트 조단이다, 뭐 포스트 조단이다 이러면서 밀려고 많이 했었는데 시청률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됐고 선수들이 생각보다 트레이시 맥그레이디하고 빈스 카터는 이렇게 높이 올라오지 못했고 파이널에 진출도 못하면서 좀 아쉽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던 바로 은퇴하고 그 뉴욕의 트윈 테러가 뉴욕이었잖아요. 근데 뭐 결국엔 스퍼스가 우승을 했지만 뉴욕이 만일 왕자를 차지했다면 NBA 인기가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그 뉴욕 응원을 했거든요. 네. 저뿐 아니라 많은 샌안토니오 팬을 제외하고는 뉴욕을 많이 응원했어요. 왜냐하면 서사가 있었거든요. 되게 8번 시드였고 팀의 간판 스타가 다쳤어. 근데 8번 시드인데 라이벌을 1라운드에서 극적으로 꺾고 올라오고 우리 선수가 다쳐서 인디애나전에서 누가 보다 질 것 같았는데 4점 플레이로 역전해서 이기고.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나왔었죠. 예, 근데 아쉽게 뭐 실력이 안 됐던 거죠. 1승 4패로 패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럼 진짜 조던 이후에 스타가 희귀했네요. 실제로. 조단의 그게 너무 컸던 거고. 예. 조단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마 르브론하고 커리가 떠나면 느낄 거예요 분명히. 예. 뭐 웬반냐면 암만 잘해봤자 한동안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불세출의 스타 요키치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스타성도 좋고 잘생겼고 실력도 좋고. 요키치가 시장이 덴버고 그런 게 아쉽죠. 솔직히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나 커리 같은 경우에 시장이 큰 데서 활동을 했잖아요. 클리블랜드에서도 있었지만 뭐 마이애미 그리고 레이커스 그리고 이쪽은 골든 스테이트 마이클 조던 시카고 불. 근데 덴버 좀 약하죠. 오클라호마 시티 좀 약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뭐 하실 얘기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는 결국엔 요키치. 요키치를 빅마켓으로 보내자 이런 쪽이신 거죠? 요키치를 빅마켓 덴버 저희가 팬들 맞아 죽겠네. 또 어디로 가요? 레이커스의 2027 프로젝트인가 그게 요키치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말이 많아서 또 모르죠. 또 리그가 어떻게 또 요동칠지.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자면 르브론 제임스가 복귀해서 보여준 뭐 물론 한 경기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르브론 다음에 얼굴을 찾는 그 고민은
한 2년 후 정도로 미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어떤 위클리 리뷰 시간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또 계속된 활약을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르브론 제임스의 킹의 복귀, 왕의 복귀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